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심장의 기능적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덕션 시스템, 전도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근육이 수축하려면 뇌로부터 어떤 명령이 오기 때문에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필요한데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역시 전기적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가 흐르려면 흐르는 길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매우 이제 잘 보이죠? 이 안쪽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컨덕션 시스템이 이렇게 매우 잘 보입니다. 이 전도 체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쪽에서부터 굴심망 결정과 그다음에 이제 방실 결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기가 이 굴심망 결절, 이 SA 노드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쭉 흘러서 이 심방 그리고 이 심실 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끝까지 오는 이런 전기적 신호가 이제 매우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일종의 신경세포가 되겠죠. 신경세포가 이 끝까지 와서 이 수축에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SA 노드가 몇 번 뛰느냐, 몇 번의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심장이 몇 번 수축하냐, 이런 것들이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심장의 전도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온 심장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수축시키는데요. 자, 먼저 이 굴심망결절, 이 SA 노드라는 곳에서 먼저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이 심방을 먼저 수축을 시켜서 혈액을 내려오게 하고요.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이 AV 노드, 이 방실결절로 이동을 해서요. 그 이후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가지들을 통해서 심실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심장을 온전하게 수축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전도 시스템의 구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SA 노드, 우리가 사이노 아트리알 노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위에 구조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자, 어쨌든 요게 이제 SA 노드. 이게 이제 길잡이입니다. 여기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이 심장이 몇 번 뛰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로부터 이제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면, 먼저 이 가지들이 심방을 둘러싼 가지들이 심방을 먼저 자극해서 심방 근육이 수축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혈액들이 밀려 내려가겠죠. 즉 심실에 혈액이 채워지게 됩니다.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니까요. 자, 그럼 그동안 이 심실은 뭐 하냐?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이제 AV 노드가 여기 중앙에 있는데요. 여기 박혀 있죠. 이 AV 노드로 가는 이 전기적 신호는 약간 느려요.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이 심방으로 빠르게 가는 이 전기적 신호에 비해서 좀 느리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방이 먼저 뛰고 수축하고 그 다음 심실이 뛰게 할 수 있는 시차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 이렇게 박혀 있는 자, 이것을 방실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방실결절,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이것이 요 사이에서 이렇게 심실로 넘어가는 요 짧은 길이 있습니다. 방실다발이라고 부르고요. 번들 오브 히스, 히스 번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사람 이름을 따서. 자,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지는 것이 이 번들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죠. 그래서 방실다발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퍼킨제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심장전도 근육 섬유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퍼킨제 파이버, 프루킨의 섬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 심실을 수축하는 이런 가지까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자, 이 SA 노드, AV 노드, 방실다발, 그 다음 방실다발 갈래, 그리고 마지막 퍼킨제 파이버라고 부르는 심장 전도 근육 섬유까지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이 전기적 신호가 흐르게 되고요. 그 순서대로 또한 수축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심전도, 즉 EK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전도는요, 이제 심장이 뛰는 동안에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부정맥이랄지 그런 질환들이 있는 것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예, 이제 심장의 전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 다리, 가슴 이런 곳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요.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 탈분극과 재분극 이런 파형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심장의 주기, 카디악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심장이 계속 이제 뛰게 되는 거죠. 이제 주기적으로 뛰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전기적 신호가 심장에 오게 되면 이것이 퍼지면서 심장이 수축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기계적인 운동을 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밀어내게 됩니다. 자, 먼저 SA 노드에 자극이 오면 이렇게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방실판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혈액이 이렇게 심실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심실 안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맥 또는 허파동맥 판막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 심실이 이렇게 이완하게 되면요. 반대로 허파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은 닫히게 되고요. 반대로 혈액을 이제 이완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실 판막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대동맥 판막, 허파동맥 판막 이것들과 방실 판막은 계속 반대로 열리고 닫히면서를 반복하면서 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 가야 될 그 방향으로만 갈 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서 수축과 이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심실을 기준으로 수축과 이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심실이 수축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열리게 되죠? 판막이? 네, 여기가 열리죠. 밀어내기 때문에 심장 밖으로 나가겠죠. 이제 허파와 온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이 수축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세미루나 밸브, 즉 대동맥, 그 다음에 허파동맥 판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그때는 어때요? 지금 이 AV 밸브, 요게 닫히겠죠. 수축할 때는 요게 닫히고 요게 열리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완한다고 해봅시다. 이완할 때는 이번에는 AV 밸브가 열리겠죠. 방실 판막. 왜냐면 심방에 있는 혈액을 심실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열리고요. 이게 이완할 때는 반대로 이 세미루나 밸브가 닫히겠죠. 왜요? 이때 이완할 때 이미 나갔던 대동맥과 허파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거꾸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판막들, 이 두 종류의 판막은 반대로 수축과 이완할 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심박출량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이때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이 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액의 양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심박출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심박출량은 이 심실에서 1분 동안 나가는 혈액의 양입니다. 자, 이 혈액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심박출량은 1분 동안의 심박동수에다가 1의 박출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박출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심장을 조절하는 자율 조절의 기전을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심장은요, 뛰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신경 조절, 즉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죠.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고요. 물론 이제 심장의 교감신경도 분지가 됩니다. 어쨌든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세게 뛰거나 약하게 뛰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고요. 여기 이제 메듈라 오블롱가타, 즉 이 우리가 순뇌라고 하죠. 여기에서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핵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컨덕션 시스템, 여기로 내려오는 즉 이 SA 노드를 자율신경이 어떻게 조절하느냐, 빠르게 조절하느냐, 늦게 조절하느냐, 빠르게 자극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여유를 두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박동 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으로 인해서 어떤 신경의 조절, 흥분됐느냐, 또 안정됐느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심장이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그리고 이 심장 자체의 자동성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나오진 않지만 또한 이런 호르몬들 이런 영향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